자, UCL 16강 프리뷰 이번에는 아탈란타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 두 팀도 이제 공격적인 팀이긴 한데 레알이 사실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아요. 이거 냉정하게 그 해외 프리뷰들 보면은 해외 프리뷰 기사들은 이게 도박 그 배당률이라고 배당률 있지. 그게 그렇지.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아탈란타가 오히려 승리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 홈에서 열립니다. 네, 이거 문제 없이 네. 그냥 코로나 상황에 구애하지 않고 아탈란타 홈에서 2차전은 당연히 레알 홈에서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크게 있고. 근데 이거 그거 했나 보네. 그 원래 지난 시즌에는 아탈란타요? 산시로가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 UEFA 충족이 됐나 보네요. 그 전 시즌에는 아탈란타가 유로파리그 갔을 때 네. 그때 아탈란타 홈구장이 그 좌석 문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 막 입석이었나 좌석이었나 네.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사솔 홈경기장 마페 네. 스타디움 쓰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 챔피언스리그는 그때 산시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홈경기장이 잘 처리가 되면서 이미 이번 시즌부터는 이 리그에서는 게비스 스타디움이라고 하고 네. 유에파 기준으로는 스타디오 디 베르가모라고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유에파는 그 이제 스폰서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맨체스터 시티도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라 안 하잖아요. 시티 오브 시티 오브 맨체스터인가 뭐 아무튼 네. 그런 아스날도 아스날 스타디움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 경기는 스타디오 디 베르가모 아탈란타 그쵸.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이점이 좀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인지 도박사들이 냉정하게 아탈란타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투헤드 자체는 양팀 맞대결은 처음이에요. 없어요. 한 네.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이고, 근데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를 격파했잖아요. 그렇죠. 완전 두 경기 다 두들 팼죠 그냥. 네. 그래서 스페인 팀 상대 딱 그때가 유일했거든요. 이전 전승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39승 11무 26패. 근데 은근히 좀 지긴 졌네. 은근 졌죠. 근데 최근 11경기 10승 1패로 존나 세다. 이게 그 지단 감독의 3연패 할 때 시기가 굉장히 크게 맞물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보면은 그때 유벤투스랑도 했었고. 네, 그 회색 유니폼 입었던 호날두가 로마 원정 가지고 그 개쩌는 골. 그 백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반대로 감았던 거. 우리 그때 그 해외 축구 중계 리허설 때 했었다. 맞아. 해외 축구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할 때 이 경기를 했었어요. 로마랑 레알 마드리드. 네, 그때도 포함된 기록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를 군림했던 시기 때 이제 이탈리아 팀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좀 맞물리게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매치 팩트를 살펴보면 아탈란타가 직전 나폴리전 승리를 포함해서 공식전 3연승이고요. 최근 공식전 20경기 12승 7무 1패. 존나 잘한다. 전반기 때 사실 승점을 워낙 잃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리그 순위가 아직 5위입니다. 근데 아탈란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세리아의 이른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엄청 상황입니다. 빡세요. 거기가 네. 제일 빡세. 그렇죠. 근데 이 경쟁팀들 중에서 아탈란타가 유독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홈 11경기 8승 2무 1패거든요. 그리고 이 11경기 중에 3골 이상 넣은 경기가 9경기입니다. 얼마나 이 팀이 화력이 좋은 팀인가가 엿보이죠. 근데 뭐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에 이제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팀 컬러 자체가 일단 공격에 엄청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팀이고 이게 뭐 사실 양 윙백 역시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쓰는 팀이다 보니까 하테보라든지 고젠스라든지 그렇죠. 쭉 올라가잖아요. 과거에 카스타뉴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일단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바야돌리드 원정을 승리했습니다. 네. 공식전 4연승. 흐름은 괜찮아요. 이 경기가 이제 그 교수님 휴강은 대체 언젠가요? 그 경기고. 전설의 그렇죠. 그 드립. 그렇죠. 네. 교수님 다음 드립은 뭔가요 이제? 지금 보면은 붐사카라카 있고 크로스 교수님 드립 있거든요.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다. 매 경기 부담을 안고 경기를 지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주중 챔스 이제 M개 맨시티 들어가시는데 뭐 어떤 거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을 깔면 안 돼요. 왜요? 판을 깔면 제가 원래 그 드립도 네. 멍석 깔리면 잘 못합니다. 근데 원래 드립은 즉흥이야. 아니 그건 맞아. 준비하면 안 돼. 봄사칼라카도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즉흥으로 나온 거고 그렇지. 교수님 휴강은 언젠가 이것도 즉흥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나 항상 덕현이 형 중계를 잘 챙겨보시는 걸로 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식전 8경기 5승 3패 최근 4연승이긴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기복이 지금 있는 레알의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스쿼드도 거의 지금 박살난 상태고 그 여파가 좀 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뭐 저희가 이거는 부상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리그는 아틀레티코가 지금 코로나 이슈와 부상자 이슈 때문에 갑작스럽게 승점 드랍이 커졌어요. 레반테하고 리그를 2경기 연속으로 치렀는데 승점을 결국 원하는 대로 쌓아가지 못했잖아요. 네. 1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하고 승점은 어느덧 3점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물론 레알이 한 경기를 더 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3월 초에 마드리드 더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마드리드 더비의 최근 양상은
레알이 좀 좋아. 절대 우위예요. 네. 아틀레티코 팬분들한테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진짜 레알이 지금 강세거든요.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어. 리그에서 첫 패배 기록한 것도 레알 마드리드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리그에서의 레이스가 지금 좀 호전적인 부분은 어쨌든 주말 경기 때는 큰 동기부여로 작용이 될 테지만 여기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더해서 분위기를 더할 수 있겠느냐의 향방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고요.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조별리그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1승 1무 1패면 네. 레알 마드리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그랬네. 특히 샤흐타르 원정에서 그때 그렇지. 샤흐타르도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전들이 못 나왔는데 오히려 원정에서는 좀 밀렸으니까 그쵸. 레알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패배였었고요. 결국 이렇게 양 팀의 흐름을 살펴봤고 챔피언스리그 16강 관영 기록도 따져봐야 되는데 아탈란타는 통산 두 번째 16강 진출입니다. 지난 시즌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난 시즌 4대1, 4대3이 나왔죠. 대단한 활약이었고 일리치치는 그 당시 맞아. 와 챔피언스리그 발렌시아 원정에서 4골을 넣어서 존나 잘했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원정 경기 최초로 4골 넣은 선수로 이름이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일리치치가 또 한번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16강에서 탈락을 했죠.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서 1, 2차전 모두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결국 16강 경기 연패를 맨시티전에 1, 2차전 모두 패했으니까 네. 일단 통산 두 번째 연패를 당하게 됐고 어느덧 2년 연속 16강 탈락이 됐어요. 그러네. 그 전 시대 아약스. 지난 네. 시즌에도 졌지. 그렇죠. 그래서 아약스, 맨시티 이렇게 16강에서 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봤던 레알 마드리드인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행보와는 분명 거리가 좀 있었던 여정이잖아요. 이번 시즌에서만큼은 이제 16강에서 분명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의 DNA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레알 마드리드의 동기부여에 너무 딱 큰 장벽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부상자 보이시죠? 완전 한눈에 보기에도 레알 마드리드 존나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프리뷰 다루는 동안 이렇게 부상자가 많았던 팀이 리버풀. 맞아요. 리버풀 말고는 없었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도 지금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바이오돌리드전 딱 준비하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소집 명단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선수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 경기를 치르려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구단 측에서. 근데 공격진이 완전 초토화야 지금 보면. 일단 뭐 당장 벤제마도 발목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온다고 컨펌이 났습니다.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아자르는 또 다쳤어. 또 다쳤지. 네. 그리고 뭐 호드리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비, 중원, 공격 가리지 않고 다 다쳐 있는 상황인데 네. 아틀란타는 오히려 대조적으로 하테보의 중족골 골절 부상 빼고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 팀의 스쿼드 운용이 너무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베스트 11 솔직히 지금 레알은 베스트 11끼리 붙어도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 대고 로테이션 운용이 필수입니다. 사실상 챔피언스리그는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전 프리뷰지만 저희가 2차전도 약간 다뤄볼게요. 왜냐면 경고를 받을 시에 2차전 출장 정지가 되는 선수들이 일부 있거든요. 일단 아탈란타는 백스리의 주전을 책임져야 될 로메로와 짐시티가 경고받으면 2차전 못 나옵니다. 옐로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탈란타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로가 경고를 받으면 2차전 출전 정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세미로 빠지는 것도 존나 큽니다. 레알 그렇죠. 마드리드.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아탈란타가 1차전 경기가 생각보다 험난해서 로메로와 짐시티가 경고를 받게 되면 2차전의 수비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상황에 따라서는 야 얘네 2차전에 변수 생겼다. 우리가 2차전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2차전에 벤제마 같은 자원들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 국면이 바뀔지를 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일단 저희가 키플레이어를 이제 각각 좀 비교를 해 볼 텐데 두 명씩을 꼽았습니다. 그렇죠. 공격의 두반 사파타, 마르코 아센시오 그리고 역시 중원의 레모 프로일러와 교수님을 꼽았는데 일단 두반 사파타는 리그 23경기 9골 5도움, 챔피언스리그 6경기는 3골과 하나의 도움이고요. 최근 5경기 2골과 하나의 도움으로 흐름이 괜찮아요. 계속 공격 포인트는 올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는 사실 사파타 대비 아무래도 포지션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스탯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스탯이 없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스탯이 없죠. 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바야돌리드전 중계했잖아요. 네. 바야돌리드전에 나왔던 비니시우스와 마리아노, 아센시오의 3톱은 좀 어떻게 봤는지. 안 좋았죠. 안 좋았다. 솔직히 네. 안 좋았죠. 결국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센시오는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센시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솔직히 다 아자르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자르가 첼시 시절에 한 7할에서 8할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지금 레알 상황 암담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이오돌리드전 보면서 제일 그리웠었던 선수가 누구냐? 내가 레알 팬이라면 제일 그리워했었던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난 벤제마예요. 그만큼 공격진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그렇죠. 문제는 그 공격진이 그대로 지금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나마 아센시오의 한 방에 결국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드필드에서의 키플레이어 아탈란타는 레모 폴로를 꼽았습니다. 최근 7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면서 분명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달려가고 있고 교수님은 뭐 지금 최근 5경기 한 골과 5개 돌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제일 잘해요. 토니 크로스가 제일 괜찮아요. 이 5경기 성적만 보더라도 토니 크로스가 사실상 팀을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 진짜 딱 2명입니다. 토니 크로스, 쿠르투아. 쿠르투아. 네, 쿠르투아도 잘해서 딱 이 둘 빼고는 지금 다 애매합니다. 특히 공격진 진짜 애매하고 수비도 좀 오락가락해요. 나초가 나름 분전을 해주고 있긴 한데 확실히 라모스가 나왔을 때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 팀의 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 차이 때문에 키프에 비교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함이 있긴 했습니다. 예상 베스트 11은 저희가 이렇게 꼽아봤고요. 포인트는 역시 화력의 아탈란타는 선제골 득점을 어떻게든 노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진짜 이게 좀 맞는 말인 게 지금 만약에 선제골 먹히고 여기서 분위기 몰아서 뭐 한 골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알이 못 집습니다. 그럴 만한 맞아요. 힘이 없어요. 일단 아탈란타는 한 골 딱 들어가면 무조건 추가골 빡빡 공격적으로 노려서 한 경기를 굉장히 다득점 양상으로 끌고 가는데 능한 팀이기도 하고 얘네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맨시티가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한두 골 넣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계속 득점하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덕현이 형의 얘기처럼 니드를 빼앗기면 이거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이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살리기 위해서 아탈란타가 선제골을 노리고 나와야 될 동기부여가 워낙 크겠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최대한 이 선제골 실점을 안 하고 버텨야 될 텐데 문제는 벤제마의 득점력을 과연 누가 대체해줄 수 있느냐.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벤제마가 최근 5경기 4골 게다가 2경기 연속골이었는데 결국은 이 벤제마의 득점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공격진까지 버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 경기에서 카세미로가 일단 골을 넣긴 했습니다. 헤더골을 넣었는데 그 앞선 두 차례 삑살이 나고 이제 마지막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사실 해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비니시우스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얘는 진짜 슈팅이 좀 안 좋아요. 힘이 좀 안 실리죠. 돌파하는 거에 비해서 돌파하는 것만 보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슈팅 달리는 거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런 공격진의 냉정한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앞서서 아탈란타가 선제골을 노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을 내다봤을 때 현실적으로 버티는 선택을 하는 것도 레알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겠고 버티면서 이 키워드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트피스. 바란이 좀 괜찮았죠. 헤더골이 있었고 최근에 득점력이 좀 있었죠. 바란이.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라모스가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바란이라든지 또 한 번 세트피스에서 주목도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분명 지금 공격진의 상황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노려야 할 동기부여가 레알로서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근데 전술적으로는 조금 더 실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버티는 양상으로 끌고 간 다음에 최대한 아탈란타 수비 쪽에서 2차전에 변수가 발생하기를 그리고 2차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부상자가 어느 정도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토너먼트 운용을 잘 하는 게 가장 큰 묘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건 레알은 지금 1차전 냉정히 말해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잘 맞고 2차전이 어쨌든 물론 이제 뭐 경기 자체는 근데 이거를 이제 2차전을 레알 홈에서 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이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아마 1차전을 여기서 했으니까 2차전을 할 겁니다. 하긴 할 거니까 원정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도모하는 게 중요하고 아탈란타는 시작부터 그냥 세게 때려서 여기서 대승 거둬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2차전에서 아탈란타는 변수 자체를 만들면 안 되고 레알은 최대한 변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